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유난히도 변동성이 크게 느껴졌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일이니만큼 주간 우승자를 발표해보는 시간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감독님들의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번 한 주 내내 1위 자리를 차지하시더니 이렇게 주간 우승자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3연속 주간 우승 달성하고 계시고요. 한 주간 달성한 수익률도 무려 5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우리 배찬수 감독님이 차지하고 계시죠. 약속했던 이 30%의 수익률은 달성했지만 아쉽게도 2위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문종 감독님 어제까지만 해도 7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로 또 3위에 차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33%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를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상위권으로 이번 주 한 주 시합을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아쉽게 5위를 차지한 우리 김선윤 감독님은 4위와는 큰 격차 없이 21%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5위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차지하셨죠. 16%라는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6위를 하셨고요. 최명장 감독님이 7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현 감독님이 8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는 이번 주 주간 우승을 차지하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 마녀공장 일찍이부터 목표가 도달하고 익절 처리가 됐죠. 그리고 교체 선수로 투입된 보르노이가 또 굉장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이번 주도 이렇게 1위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우승자와 전화 연결하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주간 우승을 하게 된다면 대타 기용권 1회가 부여가 된다라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는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말을 감독님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렇게 3연속 주간 우승을 하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또 어제까지만 해도 배찬수 전문가님하고 격차가 별로 없어서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보르노이 데이터로 적용한 종목이 생각보다 좀 크게 상승이 나와서 또 우승을 하게 됐네요. 일단 뭐 기쁘고요. 또 다음 주도 좋은 수익 낼 수 있게 또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계속 또 일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계속 지켜야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수익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한데 또 계속 또 노력하다 보면 또 다음 주도 좋은 수익 1위가 아니더라도 꼭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감독님이야 뭐 부담스럽다 하시면서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보르노이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이번 한 주 동안 시장 대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 출전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마녀공장도 수익이 좋았지만 중간에 이제 투입을 했었던 보르노이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1위를 차지하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녀 공장도 수익을 좀 일찍 챙긴 게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원래 하던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가 남지는 않는데 보르노이라는 종목은 저도 좀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운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급등이 나와서 1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2등 하신 분하고 좀 아쉽게 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다음 주에는 또 1등을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다들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또 부담감은 또 안고 있지만 다음 주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하루 휴장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할 계획이신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하루가 휴장이 있어서 아마 월요일 날 변동성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좀 조정받는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승부를 볼 종목보다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포트를 꾸려서 이제 월요일 날 편입 종목과 수요일 날 편입 종목으로 아마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 끝나고 이제 또 종목들도 보고 이슈나 뭐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워낙 그 테마의 순환도 빠르고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매매하시기 좀 쉬운 종목으로 그러면서 수익은 또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좀 미리 짜놓고 그날 맞는 종목으로 종목을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는 주 중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전략을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 시장 대비 안정적인 전략을 좀 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1위 주간 우승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독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훈 감독님 그리고 성경희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깜짝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출연한다고 바로 3위권 올라오신 게 다 좀 전략이었나요? 저는 전략 없고요. 계획한 바가 아니고 그냥 중간만 가자. 중간 이상을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냥 뭐 이번 시즌에서 이제 이번 주가 3주 차인데 네. 어쨌든 뭐 지금 3위 뭐 계속 뭐 그냥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운도 따른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종목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근데 왜 웃으시죠? 아니,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리니까 반가운가 봐. 너무 좋아서 그렇죠. 아무튼 뭐 제시해드리는 종목이 대부분 이제 실적주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분히 좀 가면은 뭐 다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들이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 뜻하지 않게 또 포텐이 또 터져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냥 이번 뭐 수익률 게임은 지난 원투 시즌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간만 가자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상위권에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할 거고 아무튼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이 수익률 게임의 그런 거보다도 어쨌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크게 이렇게 계좌를 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이렇게 포트 전략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희 감독님, 네. 오늘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은 제가 뭐 된장은 아니고요. 일단 뭐 시장을 보는데 일단 시장이 어제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왔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은 장중에 나스닥도 1.6%가량 상승세가 나왔다가 오히려 장 막판에 오히려 시장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침장에서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전환시키는 파동이 나왔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또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FOMC 회의록 낭독, 다음 달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나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서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아주 초급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1을 돌파시켜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삼성전자 대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둘 다 상승세가 나왔다가 둘 다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전환시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개별주 순환장세나 섹터별, 테마별 섹터들이 계속 움직이는 시장으로는 바뀝니다. 그 대신 이제 중심 종목인 삼성전자가 어디 시점에서 지지가 확인될 거냐 여부가 여기서 이제 결정나는데 68,000원대는 지지력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종가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은 좀 증거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회의록, FOMC 회의록 낭독에서 매파적인 성격으로
파월 의장이 말을 하는지 아니면 비극파적인 성격으로 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시장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월요일과 보통 보면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틀 동안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30포인트 올렸다가도 또 다시 30포인트 그대로 끌어내리고 또 내렸다가도 올리는 그런 변동성장은 지속 유지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이 시장의 변동성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저요? 네. 시장 뭐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살짝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 배터리가 막 독주를 할 때는 상승 종목 수는 한 100여 개고 하락 종목 수가 1000개씩 막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수는 좀 약간 주춤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이 약간 좀 가두리 상태로 해서 하반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테마성 그런 뉴스에 의한 종목군들이 잊혀진 소외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게 좀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오래 묵힌 주식을 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두 감독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시원한 안타 날린 섹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짧은 한방 1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섹터인 것 같은데요. 이 XR, VR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최근 중국에서 XR, VR 시장이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한 섹터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메타버스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애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동훈 아나텍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선익 시스템 또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그 메타버스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보수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동훈 아나텍만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가 나왔어요. 얘는 의료 기구까지 같이 다 하는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섹터들은 그냥 그만 합니다. 현재 보면 덱스터나 선익 시스템이나 등망반한데 이제 앞을 본다면요. 일단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덱스터 같은 종목을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덱스터 같은 종목은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 종목은 왕년에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5,000원, 6,000원짜리가 거의 1000% 가까이 단기간에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제자리로 그대로 온위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년을 보고 가셔야 돼요. 내년을 보고 간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예,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시면은 거의 메타버스가 합성돼 가지고 아마 그 시청률도 좀 높고요. 보면은 이제 내년에 신과 함께 왜 웃으십니까? 예, 예, 3가 나옵니다. 3가 개봉 때까지 아마 이제 그 나올 시점쯤 되면은 그쯤 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올해 상반기에도 로봇 AI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렸다가 한 바닥을 다시 죽여놨다가 하락시켰다가 이제 또 다시 재상승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미래 먹거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도 다음 기회에 지금부터 사서 모으는 거죠. 모아서 내년 신과 함께 영화 개봉 때까지만 흐는 작업을 간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아마 극대화될 겁니다. 예. 네, 좀 더 먼 미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근데 왜 막 빵 터져요, 막 그냥. 죄송해요. 메타버스가 빵 터지는데 메타버스가 빵 터지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사실 올해 좀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VR, XR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중국에서 뭐 그쪽에 판매가 뭐 급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 메타버스는 먼 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뭐 시장 안 좋을 때 메타버스 테마 뭐 그런 것도 한번 열풍이 나오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온갖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신규 진출하고 뭐 사업 목적 추가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단기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들 이제 원위치 제자리가 다 왔어요. 제가 이제 테마주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할 때 항상 제가 가차없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선수급 그러니까 매매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어떤 수준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트레이더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올라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는 그런 테마 이슈를 해서 첫 상한가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다음 날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정말 3% 5% 룰을 정해놓고 들어가고 그 목표 수익이 됐을 때 딱 자르고 또 이제 반대로 하룻밤새 안녕이라고 또 갑자기 이상 징후가 나와서 또 급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수들은 내가 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갈 경우에는 가차없이 손절을 쳐요. 그리고 다시 리셋을 시키고 다시 또 준비를 하는데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다고 해서 막 샀는데 이슈되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하다가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좌의 잔고장에 하나씩 계속 늘어나요. 심지어 이제 이거는 우량 주고 우리가 대표주니까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그런 것들, NC소프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량 주고 앞으로 망할 염려는 없어.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일반 테마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이거 뭐자고 이 방 저 방 가서 또 이렇게 상담 들어가고 막 하시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뭐 최근에 나오는 일부 테마들 뭐 그런 것들을 매매를 잘못하시다 보면은 계좌 잔고장이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같이 시장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5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수가 2,600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어떤 조심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 테마주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활기를 많이 치는데 그쪽에 잘못 발을 담그셨다가는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진다. 왜? 지수가 1월 달부터 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대로 지수 상승률이 코스피는 거의 30%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거의 48% 상승을 했어요.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수가 48% 상승을 하면은 종목들은 거의 더블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주도주 대형주들이요. 그러면 거기서 계좌 수익이 대부분 최소한 더블 이상은 났어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쫓아가기 위해서 또 바짝바짝 되는 것도 쫓아가시다가 결국은 종목 수만 늘어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가두리 시장에서 그거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따가도 이슈 뭐 거론도 하겠지만은 최근처럼 이제 뭐 별의별 얘기 또 나오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동안 묵혔던 종목군들이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꿈틀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또 종합적으로 강의 한번 할 텐데 아무튼 메타버스 이거는 사실 뭐 그냥 꿈의 테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니만큼 매매에 있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2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장품 섹터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관광이 재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에 화장품도 그렇고요. 뭐 항공주, 레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연이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 화장품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앞으로도 연속성을 띨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우리 문종 감독님이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국에서 한국 여행, 뭐 미국, 뭐 일본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막아놨잖아요. 여행을, 관광 부분을. 근데 이번에 이제 허용을 좀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가장 강하게 반응한 게 화장품이에요. 이때다 하고 이제 막 반응을 하는데 사실 화장품 섹터는 이제 통틀어서 이제 미용 섹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죠. 근데 전통의 이제 화장품, 최근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같은 게 뭐 오늘까지 상한가 2번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쪽은 그냥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냥 일부 어떤 그런 테마, 그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관광객이 와서 과거처럼 싹쓸이 쇼핑을 해가지고 이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정말 폭풍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나 그런 걸 확인하고 해도 기조적인 어떤 변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지금보다 좀 더 높게 주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아모레주나 뭐 LG생활건강 뭐 그런 것들이 대장인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꿈틀꿈틀 뭐 그런 부분도 없죠. 다만 이제 가벼운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묵혔으니까 그냥 한번 빵 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전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좀 언급을 또 한 것 같은데 뭐 코스맥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원재료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한국 폴마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 화장품에서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쪽을 보시더라도 좀 더 미래의 어떤 이 성장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화장품, 색조니 뭐니 뭐 그런 것들 과거에 우리가 나눴던 중국의 특수로 인해서 나눴던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새롭게 시장이 펼쳐지는 쪽은 지금 또 계속 저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실적으로 해서 계속되고 시장의 성장의 캐파가 뭐 성장을 하더라도 캐파가 좀 작으면은 사실 사이즈가 작으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배터리처럼 무한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봐서는 화장품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중국의 어떤 이슈 그런 부분에서 묵었던 것들이 가고 다만 이제 오랜 침체기 동안에 이렇게 좀 코스맥스라든가 몇몇 의료 피부 미용 의료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시장을 가니까 그쪽을 새롭게 좀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화장품만 볼 것이 아니라 미용 전반의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가운데 성장성을 띠고 있고 아직은 주가 급등을 보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우리 성경희 감독님도 이야기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관광 해제를 했잖아요, 어제.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 크루즈선, 한국으로 향하는 크루즈선이 내년 3월까지 53척이 다 예약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업종별로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다고 봅니다. 영원한 불황이 있었으면 호황으로 돌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중공업주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거의 쓰레기 주식으로 바뀌었었어요. 완전히 꼬라박았었죠. 근데 금년에는 반대로 올 초부터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17,000원에서 18,000원대에서 오히려 거의 5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파동처럼 이런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 꾸준히 돌릴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오후 기사를 보고 이제 액션이 진행되는구나. 뭔가 53척이라는 크루즈선 자체가 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배에 중국인들이 다 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특히 제주도 이런 쪽으로 제주도도 이제 대체 기회를 연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장품이나 우리가 이제 관광, 호텔러 우리가 호텔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배가 없으면은 비행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는 미리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이 항공주입니다.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이나 뭐 진에어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제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한 번은 더 이제 다음 타자
이제 선순환을 돌렸기 때문에 다음 타자로 돌린다고 하면은 항공주들이 한번 급등파를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20, 30%대나 30, 40%대 그런 구간에서 저기 지금 현재 자체는 화장품주를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눌린 구조로 치고 가는 전략으로 하고 지금은 항공주 쪽의 순환매가 한 번 더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공주 쪽으로 옮겨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가장 멀리 나간 이 3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식품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심이 영업이익이 무려 1,162%나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삼양식품도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마침 또 우리 문종 감독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식품주잖아요. 삼양식품. 네. 이 식품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식품이라고 다 같은 식품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면 종류는 이제 지난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라면에 대한 그 수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뭐 식품이 대세를 이뤘던 시기가 한번 있었죠. 뭐 중국이나 그런 데서 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과자 많이 팔리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 초코파이 팔리고 뭐 러시아에서 뭐 없어서 못 파는 막 그런 것도 나오고요. 뭐 오뚜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 식품 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대세 상승을 이렇게 그려 나간 적이 있어요. 그 화장품 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주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얼마 전에 뭐 식품 하니까 뭐 흑해 무슨 뭐 곡물협정이 어쩌고 하면서 그런 이슈로 이제 부각도 시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앞으로 이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면 스프 뭐 그런 거 하면은 일본이 사실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라면이 굉장히 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이슬람 문화권 그런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가파른 속도로 지금 많이 그 침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맛을 좀 알면은 그걸 또 이 빨리 그러니까 뒤돌려서 그냥 뭐 나는 이제 안 먹을래 그런 게 아닌 게 사실 또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해외 어떤 서양 사람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맛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농심도 그러고 삼양식품도 그러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수익률 게임에도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는 14만 9,700원이라서 얘는 지금 농심하고 이 삼양식품 두 개는 좀 봐야 된다.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면 스낵류가 94%예요, 매출 비중이.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오뚜기 진라면이 있지만은 걔도 마찬가지로 뭐 케첩 팔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에 특화된 어떤 우리가 반도체 하면 하이닉스가 반도체 온리 반도체듯이 그래서 주가 탄력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만들고 뭐 가전도 만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거의 90%고 면 스낵류가 94% 매출 비중이고 그게 실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그런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넌지시 들었는데 지금 이게 실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고가를 이제 뚫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막 그러기보다는 예의주시하시고 주식은 고가를 한번 딱 넘기면은 더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눌림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고가를 한번 탁 쳤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구나. 문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반영이 되나 보다 하고 그걸 보시되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는 고점을 듣고 새로운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2, 3개월 동안 고생시키는 것도 나와요. 그럴 때가 좋은 가격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이 식품주도 오늘장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정부 정책 방향도 K푸드 정책적으로 좀 민관이 협동해가지고 좀 밀어붙이자는 관점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는 농심이고 삼양식품이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문중원 방금 전에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언제나 주가는 눌린 구조에서 설정하듯이 지금은 추격 자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7%나 8% 급락했을 때 눌린 매수를 관점이고 지금 현재 급등한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구조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선영 감독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내 전 종목이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돌아온 중국인 유커의 탄력을 받는 모습이죠. 누적 수익률 22%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대역전극을 보여준 우리 문종 감독님이시죠. 두 종목이나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식품주들 급등에 삼양식품이 시세를 보였고요. 재롱전기도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경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 한 종목 이미 익절 처리가 됐고요. 이번 주 바이오 쪽에서 종목 공략하겠다 하시면서 공략했었던 휴젤, 메디톡스, 인바디까지도 다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번 주 2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에어부산 모두 중국의 단체 관광객 기대감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이번 주 무려 16%대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경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이막 감독님 스맥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수익률 25%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편입됐던 퓨런티어가 재출전 선수였는데 다시 한번 5%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신풍제약이 3%대의 수익을 달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NHN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꾸준히 플러스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UIL, 태성까지도 모두 수익률을 챙겨주면서 9% 넘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관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안 그래도 진즉에 이 항공주를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에어부산이 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종목 리뷰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쁘시죠, 지금? 에어부산이요? 네, 에어부산 이야기 해주시죠. 아니면 PNK 이야기도 예. 괜찮아요. 에어부산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야기 해주시죠. 예, 중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지금 항공주들이 제가 아까도 안 갔다, 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패턴 자체는 지금 현재 보시면요, 이제 급등을 하기에는 지금은 좀 버거워요. 지금 현재는 위에 지금 120선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 패턴을 보시면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 이 금년 초에 그 유상증자까지 다 끝나고 2,000원부터 4,000원, 거의 5,000원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여기 4,000원대까지 올리는 파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때를 잘 만나야 된다겠어요. 주식은 항상 때가 있거든요. 그 때가 지금 때라고 봅니다. 묵은 때가 아닙니다. 이건 주식의 그 때를 말하는 건데 시간입니다. 시간을 말하는데 지금 그 진에어나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쪽에 오히려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분명 파동을 한번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투기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신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량주 대한항공이 10%나 20% 올라갈 때 얘들은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노림수로 노리자는 거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나 단기나 위에서 맞고 아래에서 받치는 구간인데요. 어제 장대 양봉이 소폭이나 나왔는데 오늘 꼬리로 한번 흔들어놨어요. 밑바닥을. 꼬리로 흔들어 십자 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월요일 시장에서 한 번 더 3,500원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바로 뚫어버리면 3,750원까지 올라가겠다는 파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화장품주가 잠깐 쉴 때 다음 순환을 뭐로 돌리겠습니까? 항공주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위로 상승 압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고 이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PNK도 우리가 피부미용입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올렸다가 꼬리로 흔들어 버립니다. 꼬리로 흔든다는 것은 제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과거에 이쪽 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전쟁터입니다. 싸웠던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돌파를 유예하기 위해서 물량을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흔드는 파동이 아니라 과거 묵은 물량을 소화시키고 다음은 4,000원을 향해서 가겠다는 건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앞전 3월달 고가의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자리 갖다 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보통 이렇게 하락파가 연결된 종목은요. 고점에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년 3월달 아니 금년 3월달 같은 경우 그리고 제자리 갖다 놨다가 21선을 타는 순간부터는 대체적으로 4,000원대를 한번 돌파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노출될 때가 많아요. 이런 패턴 자체가요.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죽은 종목이 아니라 대봉 LS가 대주주입니다. 우리가 보면 당뇨 쪽에 수혜를 입고 PNK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상단을 갈 수 있는 못해도 4,000원을 한번 넘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쳐야겠죠. 절대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눌림 매수. 월요일 날 살짝 눌러준다고 하면은 대략 어디 가격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는 방송 중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까지 짜서. 그리고 없어요. 예. 네, 우리 성경희 감독님과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문정 감독님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두 종목이나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네. 식품주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재룡전기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재룡전기도 일전에 이제 한번 그 LS를 통해서 거론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출전 선수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 뭐 LS, 뭐 LG전자, 뭐 하이브, 에코프로, 뭐 재룡전기, 뭐 삼양식품 보면 익히 다 아시는 기업들이잖아요. 당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기업의 계속 좀 변화하는 모습 그런 걸 좀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출전 선수를 내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좀 이 수익률 게임이니까 뭐 이 정도면 한번 반짝할 수 있겠다라는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재룡전기하고 삼양식품이 오늘 이제 슈팅이 좀 나왔죠. 재룡전기는 뭐냐면은 이제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즌 때 이제 이 주식반장 강의를 통해서 배터리를 강조드리면서 LS라는 종목도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변압기라는 게 결국은 전기차나 이제 전부 모빌리티가 되면은 전부 다 전동화예요. 그러면 전기 소요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사실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재룡전기나 이 부분은 이제 소형 변압기죠. 미국 쪽에 이제 뭐 가정용 변압기 쪽으로 많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이 변압기에 대한 수출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수치로.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재룡전기도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뭐 40% 초반대까지 나오고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사실 변압기는 국내 3사가 어쨌든 뭐 HD 현대일렉하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얘들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죠. 큰 대형. 근데 그 중에서 이제 LS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의 내수 쪽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도 약간 더디 가는 듯한 뭐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실적 개선도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고 거기에 모회사인 LS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이 대장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 수출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수주 잔액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역사적인 고점을 다 돌파를 하거나 돌파 직전에 있거나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결국은 이 전동화가 계속 지속이 될수록 압의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든 우리든 글로벌리하게 지금 전동화가 계속해서 뭐 한간에는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전기차가 판매량이 약간 좀 뭐 전월 대비 둔화됐다. 그런 거는 10년, 20년을 보고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전월 대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애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참 하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기인호흡을 해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는 글로벌리한
그런 추세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전기차 배터리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인프라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 하면은 뭐 충전기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변압기라든가 전선, 특수 케이블 전선 그런 쪽이 여러분들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들이 쏠려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또 힌트를 얻으시고 차분히 좀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개를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뚫었으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제 또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또 쉬어간다고요, 주식은. 그래서 요 쉬어가는 주간이 제가 볼 때는 3분기, 익히 제가 그 2분기 때부터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3분기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잘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감독님 아무래도 에코프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짧게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짧게 할까요? 짧게요. 에코프로는 제가 어쨌든 요번에 또 출전을 시킨 거는 변동성이 또 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갖고 계세요. 제 노란톡에서도 연초 강의 때부터 해서 정말 싼 가격에 사서 지금까지 끝까지 호흡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엄청난 수익을 지금 구가하고 계시고 다만 최근에 123만 원, 뭐 120만 원 이상대, 130만 원대 오버슈팅 불나방으로 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다 뛰어들어서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에코프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조정은 있으되 하락 추세는 없다. 에코프로를 논하면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논을 해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깔딱깔딱대는 사이에서 이거 한번 또 가겠지 하고 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그런 지금 가격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을 좀 더 추가 조정을 받으면은 이달 말쯤으로 가서는 반등 다운 반등이 한번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때 최근에 고가에 좀 사신 분들은 스윙 전략을 해서 좀 나오시고 그러면 또 더 좋은 기회가 좀 열릴 겁니다. 아무튼 조정은 있지만은 추세 전환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다음 주 중에 더 갑자기 뭐 이번 주처럼 10%짜리 급락이 나온가 오늘 아침처럼 5%짜리 급락이 나올 때 5% 이상 급락이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에 한 번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비싸게 사신 분들 조금 더 사서 단가를 낮춰서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다음 주 주전 선수들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의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죠. 이 KIMX를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재출전 선수입니다. 스맥을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로봇주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출전하는 선수이죠. 뉴로메카 주셨고요. 우리 금종욱 감독님 다음 달 7일 이 루시아 GPT 공개를 앞두고 있는 솔트룩스를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을 주신 우리 김선윤 감독님이시죠. HLB 주셨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마찬가지로 제약주를 주셨네요. 테라진 이텍스를 월요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들의 월요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렌시스 주셨습니다. 로봇 청소기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우리 문종 감독님 다시 한번 하이브가 출전하네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월요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예. 종목 주셨는데 이렌시스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일단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 섹터로 좀 강하잖아요. 특히 AI 섹터랑 같이 해서 이 삼성전자에서 네임보호하고 협업 관계로 진행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섹터로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또 자기 상장 모멘텀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쉬어가면서 지그재그로 로봇 관련주들의 섹터들이 갈 걸로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속 관련주 종목들은 아직 밑바닥에서 있거든요. 특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거의 100%
노복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보통 보면은 노복 관련주 사업을 확대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렌시스 파동이 커졌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잠을 재워놓고 있죠. 이게 이렌시스가 이렌텍의 계열사입니다. 그 후발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뭐 배터리팩, 소규모 배터리팩도 관련 종목으로 다 들어가고요. 모든 모멘텀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완전 역별 상태죠. 그러면 네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다 121선, 21선 다 깨고 내려가요. 깨고 내려가고 다시 한번 고가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오늘로써 21선을 다시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가 이쪽은 조금 더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준봉을 여기다가 25%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대량 거래입니다. 그러면 얘는 의도적으로 이런 패턴이 좀 강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죽여놨다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 물량을 여기서 쫓아갔던 개인들 물량을 다 털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모멘텀을 주어진다 하면은 이 앞전 고가까지도 다 도입화시키는 파동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봇 부속 관련주 종목으로 휘날려를 한번 친다 하면은 얘는 지금 제가 이제 목표 단가는 기본적으로 3,000원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전 고가 3,400원대도 도입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얘는 눌림 매수 전략을 짠다 하면은 충분한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렌시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문종 감독님, 네. 하이브를 다시 한번 출전시켰는데요. 네. 종목에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이브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K컬처 중에 K뮤직 쪽은 굉장히 좀 K팝 그쪽은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터라고 하면은 뭐 드라마, 뭐 영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영화 최근에 이제 또 뭐 이 중국 여행객이 또 이렇게 그 하이 무드로 가고 하니까 앞으로 뭐 중국의 이런 뭐 드라마, 영화 뭐 수출 제작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경로나 그런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 기업의 이익에 이렇게 기대한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할 만한 요인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면 그 K-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든 계속 그냥 그 이 문화의 한 자리로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드라마를 보고 뭐 한류의 어떤 열풍을 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K-팝은 이제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 글로벌로 이제 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침투율 자체가 그냥 여기서 죽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단순히 이 단기적인 어떤 테마 잠깐 뭐 한두 달짜리 또는 뭐 과거에 어떤 뭐 이 진단 키트나 그런 것들처럼 뭐 대유행 시기에 뭐 한 6개월, 1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앞으로 최소한 한 2, 3년? 최소한 2, 3년의 어떤 텀을 두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계속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놓고 마디를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회사의 어떤 자리가 좋으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은 제 종목을 참고를 하셔도 좋겠지만은 흔히들 말하는 단기적인 어떤 수익 오늘 사서 내일 뭐 못 오르면 불안하고 그러려면은 주식을 당분간 좀 쉬시고 멀리 좀 한 발짝에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특히 이번 3분기는요. 3분기는 그러한 장이에요. 하이브는 이제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는 25만 원 전후에서는 사실 또 살만한 가격이 됐다. 좀 더 많이 아래쪽으로 열어놓으면 한 23만 원 정도까지가 보이는데 그 가격이 오면은 그냥 뭐 나는 그냥 한번 앞으로 우리 K-팝을 믿고 한번 가볼래. 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주식이다. 다만 29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가 이제 오면은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29만 원, 30만 원이 갇힌 벽이지만은 그 아래쪽에는 한 23만 원 정도? 그러면 25만 5천에서 23만 원이 봐도 템포래요. 그러면 그 사이를 분할로 좀 해서 좀 나는 싼 가격에 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가시면은 분명히 좀 그 보답하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문종 감독님의 전략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우승을 달성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종목인 보로노이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대타 선수로 투입된 선수였는데 큰 활약을 보여줬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이번 주 종목이었던 에어부산을 포함해서 리오프닝과 관련한 종목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관광 재개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주 3위 마감하신 우리 문종 감독님의 삼양식품이 또 식품주들 강세와 함께 오늘 장에서 8.4%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